일단은 세 번째, 질병과 싸우는 사람들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연두가 나오는데요. 18세기 말 영국의 제너, 요거는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영국의 제너는 소젖을 짜는 사람들은 천연두에 안 걸린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의 가벼운 질병이 인간의 질병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제너는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오른쪽 팔에 상처를 내고 그곳에 우드 고름을 주사를 했습니다. 핍스는 약간의 미열이 있었으나 곧 회복이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제너는 약간의 천연두를 포함한 액을 채취해서 핍스에게 주입했습니다. 그러나 핍스는 천연두 증세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핍스의 몸에는 천연두에 대한 면역이 생긴 것이었는데요. 제너는 이 결과를 논문으로 작성해서 천연두 예방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드 접종 과정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우드에게 감염된 사람들에게서 우드 고름을 채취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러한 우드 고름을 핍스에게 주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드를 약하게 앓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천연두 환자로부터 부스럼을 수집해서 이 부스럼을 주사를 했는데도 감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드 같은 경우는 우드는 소에게 나타나는 질병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에게도 감염이 되었는데 이런 우두는 좀 굉장히 가볍게 지나가는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우두를 앓음으로써 더 큰 질병인 천연두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노는 알아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종두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두가 이런 방법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을 때 사람들이 모두 이런 방법에 찬성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다른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독일의 마이레렌주가 종두를 3개로 의무화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중요한데요. 지석영이 종두법을 처음으로 실시했다라는 거. 다음으로 병원성 미생물의 침입에 대한 인간의 면역 반응은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으로 나뉘는데 후천성 면역은 병후 면역이라고도 합니다. 후천성 면역은 병원성 미생물, 즉 항원이 1차 침입한 항체에 대한 항체를 만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소량의 항체가 늦게 만들어지는데 항원에 대한 기억에 의해서 바로 증식하고 면역은 항원이 2차 침입하면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가 더 많은 형질세포로 분화해서 신속하게 다량의 항체를 만들어서 항원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면역을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선천성 면역, 두 번째로는 후천성 면역을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선천성 면역은 신속하게 감염을 막는다라는 것, 그리고 기억작용이 없다라는 점이 있었다면 후천성 면역은 감염체에 대한 다양한 항체 형성이 굉장히 더딥니다. 그리고 기억작용으로 항원 감염이 된다면 빠르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작용을 한다는 거가 중요해요. 여기서는 없고 여기서는 있다. 파스테르는 1861년에 미생물이 배양 배지에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존재하던 미생물의 번식으로 생긴다는 것을 증명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스테르의 미생물 실험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파스테르가 어떤 식으로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중요한 건 이렇게
목이 긴 구부러진 관을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미생물이 죽도록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성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미생물이 죽도록 가열을 한 똑같은 관에다가 구부러진 목을 부러뜨려서 공기와 접촉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미생물의 성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미생물이 없는 환경에서 가만히 냅뒀더니 성장이 나타나지 않는 집단과 미생물이 없는 환경에서 공기와 접촉을 시켰더니 그제서야 미생물의 성장이 나타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물은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저절로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입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을 보시면 양계장에서 콜레라가 유행을 했었는데 닭 90%가 죽는 바람에 농민들은 파산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파스테르는 병에 걸린 수평아리에 피해서 닭 콜레라균을 채취해서 인공적으로 배양함으로써 병의 원인을 밝혀냈는데요. 그래서 파스테르는 콜레라균을 금방 채취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 오래된 것을 닭에게 감염을 시켰는데 증상이 나타나다가 원래대로 정상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파스테르는 제너의 종두법이 다른 상황에서도 이런 원리가 적용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